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유교보이,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 씨의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찬원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요. 단어만으로도 감동이 오는 말. 옛날 우정의 무대란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의 가장 중요한 코너가 그리운 어머니 코너였었지요.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 코너 하나로 인해 장수했던 프로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독 가족관계가 좋은 우리 찬원 씨,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요. 찬원 씨는 내 인생 롤모델은 어머니라고 했었습니다. 일찍 결혼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며 이젠 자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었지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그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씨는 미스터트롯 직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도통 관심이 없었던 트로트만 파면서도 혼자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차를 타고 가면 항상 조수석에 엄마 대신 앉아 아버지와 함께 차가 떠나가도록 원 없이 불렀었다고 했었지요. 요즘은 찬원 씨가 운전하고 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으시는데 뒷자리 엄마와 동생은 그 입 좀 다물라고 하셨었답니다. 그런데 경연 기간 동안에 매일 전화하셔서 노래 불러달라고도 하셨다고 하지요. 전화로 들려주는 단독 콘서트. 어머니인데도 부럽습니다. 2020년 6월 싱글즈 7월호의 인터뷰에서는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한 달간의 무한 휴가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한 달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일단 고향으로 내려갈 거라며 1년 넘게 못 만났던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통영이나 부산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회, 소주 한잔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엄마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도 해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지만 배로 다녀오셔서 엄마가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보셨다고. 언젠가 내 명예 가족이 해외여행을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음식은 뭐가 먹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뭐를 먹어도 그냥 좋을 것 같다며 지금도 엄마 아빠가 문득문득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케줄 끝나고 집에 오면 가끔 공허한데 그럴 때 엄마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난다는 효자이기도 하지요. 2020년 11월 톱클래스와 인터뷰에서는 트로트는 흘러간 옛 노래이고 어른들의 장르로 치부되는데 비주류로서 겪는 상처 같은 건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상처라기보다 주변에서 늘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다고 했지요.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이 아이돌 노래와 힙합, 발라드를 부를 때 찬원 씨는 늘 트로트만 불렀답니다. 주변 분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특히 엄마가 안 좋아하셨다는데요. 나이에 맞게 살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반대하던 분들이 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고 했는데요. 그럼요.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년 한 길을 가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봉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 중에 영씨, 영탁씨, 장민호 씨 어머니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우리 찬원 씨 어머니는 코로나19로 오지 못하셨지요. 결국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니 얼굴이 보이자마자 찬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보고 싶다라고 계속 울었고 어머니는 울지 말라며 찬원 씨를 다독여 보는 이들을 모두 눈물 짓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어머니가 듣고 싶어 했던 봉선화 연정을 불러주었고 앞으로 어머니 꽃길을 내가 걷게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찬원 씨는 네이버 나우의 트롯 스페셜에 출연을 했을 때 찬원 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며 봉선화 연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인 어머니께 봉숭아학당 1에서 불러드린 노래인 만큼 팬 여러분을 포함한 사랑하는 분께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답을 했었지요. 봉숭아학당에서 결국 찬원 씨가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와 8개월 만에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마음 수련회의 마지막에 어머니가 몰래 온 손님으로 깜짝 등장하셨지요. 찬원 씨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 등장을 하셨는데요. 멀리서부터 엄마를 알아보고 달려가 포옹하는 장면. 어찌나 찡하던지요. 오랜만에 만난 모자의 미소는 마치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찬원 씨 어머니는 8개월 만에 만난 아들이 연예인 보는 기분이시라며 내가 낳은 아들인데도 낯설다 라고 하셔서 주의를 즐겁게 해주셨지요. 이날 찬원 씨 어머니는 김연자 씨의 진정인가요를 불러 모전자전의 실력을 뽐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원 씨 노래 부르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찬원 씨 어머님은 찬원 씨가 스타킹에 나갔던 일을 언급하셨지요. 찬원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부모들은 정말 큰 승합차에 그리고 악기까지 가지고 오셨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애를 데리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데리고 갔는데 많은 준비를 해오신 부모님들을 보니 그 다음부터 찬원 씨에게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냐? 라고 하시며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하지 마라. 평범하게 살아라. 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했으면 희망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줄 걸. 지금은 정말 많이 후회된다고 과거 아들에게 미안했던 일을 고백해 찬원 씨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란 건 다 이런 것이겠지요. 그리고 찬원 씨가 뽕숭아학당에서 어메란 노래를 부르던 날, 노래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찬원 씨가 어머니와의 오랜만에 만나 우는 장면을 삽입해 더욱 가슴 아팠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날 배우 정광열 씨가 찬원 씨의 무대 후에 누군가에게 음악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다 라며 눈물을 쏟기도 했었습니다. 노래할 당시 우리 찬원 씨가 25살이었는데요. 어찌 그런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지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되는 가수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대구를 찾은 백반기행에서 허영만 씨와 부모님이 1년 전까지 직접 운영했던 막창 가게에서 아침부터 막창구이로 시작을 합니다. 많이 도와드렸다는 착한 찬원 씨, 요식업에 관심이 있어서 가게를 하고 싶었었다라고도 했었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부모님 생각에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찬원 씨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수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수입 전액을 어머니가 관리하신다며 장가 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다 빌려주고 땡전 한 푼을 못 받을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써 있으니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불후의 명곡 MC로 활약 중인 찬원 씨는 2021 왕중왕전의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와 그 아들 배우이시지요. 황성재 씨 모자가 무대에 올라 한 편의 뮤지컬 같은 구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찬원 씨는 공연하면서 제일 안 되고 긴장될 때가 객석에 부모님이 계실 때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지요. 저도 항상 부모님 앞에서는 아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들긴 합니다. 찬원 씨는 엄마는 아이돌이란 프로에서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 어머님은 24세 굉장히 일찍 시집 가셨다며 중학교 때인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처녀 또 왜 이렇게 뚱뚱했어? 나 낳고 살 빠졌네? 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1년 전에 해주시더라며 10몇 년을 기억하고 계신 거였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갑자기 엄마한테 미안해지고 엄마라는 이름이 아름다워진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찬원 씨 어머니만큼이나 기억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한 아들, 어머니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원 씨는 MBC였었죠. 떡볶이집 그 오빠에서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에 모든 생활비와 교통비, 프로그램에 입고 나갈 의상까지 직접 준비해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에 석 달 만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600 내지 700만 원을 다 써서 결국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머니에게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기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고, 처음에는 찬원 씨가 사기당한 줄 아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틀 뒤에 첫 방송이 나갔고 성공한 후에 10배로 갚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찬원 씨 순박함은 걱정이 되긴 좀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옆에는 주로 좋은 사람이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였죠.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나와서 진또배기로 대박이 나서 어머니께 100배 이상 갚아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정상금도 1원도 빼지 않고 다 드렸다라고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찬원 씨는 얼마나 뿌듯했을 것이며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찬원 씨 어머니와 동갑이신 분들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바플레스유2에서 찬원 씨가 송은이 씨가 엄마와 동갑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누님으로 부르겠다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전참시에 나와서 저희 어머니와 친구라면서 송은이 씨를 위해 3호곡을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봉숭아학당에서 가수 김원준 씨가 찬원 씨 어머니와 동갑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김원준 씨가 내가 첫사랑에 실패를 안 했으면 정동원 같은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자 찬원 씨가 아마 저를 낳으셨을 거다 라며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다고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찬원 씨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기억난 일만 회상해도 한 요 정도인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지요. 앞으로도 우리 찬원 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만 이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은 찬원 씨 아버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의 가족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찬원 씨 말에 의하면 15년간 시장 운영하던 막창집. 찬원 씨가 잘 되고 나서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 아버지가 17 내지 18kg이 빠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찬원 씨가 쉬시라고 했다고 하지요. 지금은 부모님들은 찬원 씨가 차려드린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찬원 씨 아버님은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부터 유명하셨죠.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찬원 씨의 경영곡이었던 진또배기나 울긴외구로 같은 곡은 아버지가 추천해준 곡이었었습니다. 마지막 곡도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하는 장면이 나왔었지요. 무엇보다 좋아 보이는 부자 사이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미운 사내, 망부석, 천년지기, 칠갑상 등이 후보곡이었었는데요. 아버님이 찬원 씨에게 추천했던 곡은 나훈아 씨의 18세 순이었었죠. 아버님이 아들의 뛰어난 성량을 살리는 선곡을 해주셨고 전화 사이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전파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누구를 닮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외모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그리고 18세 순위로 마스 점수 1위를 냈고 후에 찬원 씨가 자신에게 만점을 주고 싶은 무대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무대였습니다. 찬원 씨의 천재적 음악성의 근원은 역시 아버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즐겨 부르며 아버지와 차를 탔을 땐 늘 음악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버지와 둘이서 입맞춰 트로트를 불렀다는 찬원 씨. 지금도 찬원 씨 아버님은 방송에 나오는 노래들을 피드백하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찬원 씨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며 반론을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찬원 씨는 2020년 5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모님 못 본 지 8개월이 돼간다며 매번 어머니에게 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에게 하겠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참 강한 분이셨고 우는 것을 못 봤었는데 근래에는 전화를 들리면 제가 서울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꾸 우신다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울던 찬원 씨. 참 정도 많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요즘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지요. 모든 아버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 찬원 씨 대구 콘서트 때는 노래하다 말고 내려가서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를 아버지와 함께 불렀지요.
아버님 노래 잘하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찬스분들이라면 다 아는 효자인 우리 찬원 씨. 아버님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오늘은 그런 아버님이 말하는 찬원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씨 아버님이 달서구청과의 인터뷰를 통해 찬원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결승전 현장에 오질 못하셨지요. 그래서 그 당시 지인분들, 찬원 씨 팬분들, 손님들과 함께 막창 가게에서 감동의 순간을 함께 했다라고 하시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뻤고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찬원이가 운도 좋았고 모든 게 팬분들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찬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해 한 5살 때부터 차를 타면 같이 트로트를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시끄럽다고 해도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제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다고 하셨는데요.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많이 불렀고 트로트 말고는 즐겨 부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원 씨 아버님은 우리가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알아서 반듯하게 잘 커줘서 참 고맙다 라며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찬원 씨는 노래 말고도 야구, 피아노, 요리까지 잘한다고 하시면서 가게로 인해 바쁜 부모님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을 정도라고 이야기해 주셨지요. 아버님은 꿈이 가수였다며 찬원이가 대신 이뤄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셨고 항상 겸손하고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초심 잊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도 하셨습니다.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는 미라서 좀 아쉽지 않냐? 라는 질문에 아버님은 너무 잘했다면서 1등에서 1억 기부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원 씨 팬들 덕에 인기를 실감한다고도 하셨는데요. 신동부로 나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동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차에 태워 다니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5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 본인의 의지대로 방송에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대구 TBC에서 방송하는 아파트를 열어라 라는 프로에서 1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끼는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아버님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그룹 사운드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하셨다고 하지요. 형님이 배우를 하셨는데 빛을 못 보셨고 그런데 찬원 씨 아버님이 노래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집안에서는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감투를 많이 썼었다고 하셨는데요. 기회만 된다면 노래만 부르기보다 MC도 보고 배우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찬원 씨는 영남대를 다니면서 영남대에서 MC를 보고 다른 대학에도 가서 MC를 보고 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MC 경험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MC로 맹활약 중이니 이젠 드라마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점은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서 악보가 없어도 2-3번 들으면 친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점은 감성이 좋아 잘 우는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아버님은 걱정이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단점일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청년 너무 귀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찬원 씨 일화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서울에서 왔는데 차비가 없다고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님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를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하지요. 당연히 못 받았다고 합니다. 순박하고 착한 청년인 거지요.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팬분들 덕에 있는 것이니 초심 잃지 말고 남 배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예인의 길을 가길 바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하며 살았으면 이라고 하셨는데요. 찬원 씨는 아버지와 외모나 식성, 노래 스타일까지도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성도 그런 것이겠지요.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찬원 씨는 MBC에 불리운 떡볶이집 그 오빠에서 아버님에 대한 일화를 전했는데요.
가수 데뷔를 반대했던 아버지에게 내일은 미스트롯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큰아버지가 배우를 준비하셨고 아버지도 노래를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아버지는 가수의 꿈이 힘들다는 걸 아시기에 찬원 씨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라셨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서울에 올라와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찬원 씨 아버지는 그래, 잘하고 와라 라고 하셨다고 하지요. 당시 아버지께서는 제가 군대를 다녀온 20대 중반의 나이였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제 1호 팬이라며 뿌듯해하기도 했었지요.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싱글즈라는 잡지와 인터뷰에서도 20대인데 어떻게 트로트만 좋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찬원 씨는 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이 즐겨 듣는 트로트를 듣고 자라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아버지는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을 정도로 트로트를 좋아하셨지만 할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접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저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만 45세 이하만 응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버님이 나이 제한에 불만이 많으셨다고 하네요. 트로트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제 생각에도 이건 아버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부자가 모두 입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숭아학당에서 찬원 씨는 태어난 생가에 가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찬원 탄생일이 제일 기뻤던 아버지를 위해 오늘이 젊은 날을 불러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참 우리 찬원 씨 아버지와 좋은 추억들이 정말 많네요. 정말 우리나라 모든 아버지들의 로망인 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못다한 아버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 이야기, 정확히는 이찬원 씨가 말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찬원 씨 아버님 이야기는 사실 앞에서 제가 한번 했었지요. 제가 아들이며 동시에 저도 아버지여서 정말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찬원 씨 이야기는 다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기억에 남는 게 좀 많습니다. 조선일보 100년기에 말모이 100년이라는 기획에서 찬원 씨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말모이는 주시경 선생님과 많은 분들이 1910년 무렵에 조선 광문에서 편찬하다 끝내지 못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데요. 말모이란 말을 모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전이란 용어가 없었나 봅니다. 요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지요. 유해진, 윤계상 씨가 나왔던 2019년 작품이죠. 말모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찬원 씨가 이 칼럼에서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많이 쓰셨던 말이 대단히 였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손맛이 좋은 어머니에게는 항상 대단히 맛이 좋네 라며 사랑을 담아 말씀하셨고 주위 분들에게는 언제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내 노래를 좋아하고 즐거이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독자분께 대단히 감사하며 대단히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 적고 있는데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단어 하나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 젊은 친구가 어쩜 이리 깊은 생각을 하는지 대견하기도 합니다. 찬원 씨는 편스토랑에서 요리 멘토로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준 반찬을 공개했었지요. 저희 아버지가 요리를 되게 잘하신다 라고 자랑도 했는데요. 편스토랑을 보시면서 왜 어머니는 안 나오고 아버지만 나오냐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이지요. 찬원 씨는 학창시절에 부모님
막창집이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5시였는데도 아버지는 안 주무시고 제 교복을 다려주셨다며 제가 등교 준비를 하는 사이에 아침밥을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철칙이 아침밥이 제일 중요하다 였다고 하는데요. 항상 7 또는 8첩 반상에 메인 디시와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고향에 내려갈 때 아버님이 원하는 메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말만 하면 어느 메뉴든 뚝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찬원 씨는 사실은 편스토랑에선 아버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화도 한 번 있었죠. 바쁜 스케줄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가운데 대구에서 도착한 3개의 커다란 택배 상자를 받습니다. 찬원 씨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랑의 택배였었지요. 상자 안에는 소불고기, 고사리 무침, 토라지 무침, 쌈장 등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보낸 음식들과 미나리, 상추, 마늘, 고추 등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반찬과 농산물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찬원 씨는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건 아버지의 손편지였습니다. 먼저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의 필체가 찬원 씨의 필체와 닮았기 때문이었고요. 찬원 씨는 참 글씨를 잘 쓰지만 필체가 20대라고 하기엔 아주 묵직한 필체를 사용하고 있지요. 손편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필체, 사랑이 넘치는 성격, 다정한 말투, 요리 실력까지 어쩜 이리 닮았을까요? 그런데 아버님의 손편지 내용은 더 감동이었지요. 너무 많이 사랑해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날 아버님과 통화도 하지요. 찬원 씨는 대구 가면 뭐 해줄 거냐며 장어탕 해줄 거냐? 라고 묻는데요. 아버님이 당연하지. 아빠가 찬원이 원하면 장어탕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장어를 잡아 와서라도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다 준비해 두겠다며 문자만 보내라 라고 하셨는데요. 톡폰 25시에서 찬원 씨는 부모님이 장어집을 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 그 맛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편스토랑에서는 찬원 씨가 밥도둑 반찬을 만든다며 멸치고추 다짐장을 만들기도 했었죠. 찬원 씨는 자신이 만든 다짐장과 찬원 씨 아버님이 만든 다짐장의 맛을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한 게 더 맛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빠가 한 것이 훨씬 맛있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죠. 아버지와 찬원 씨는 친근한 고향 말투로 레시피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전화의 마지막에 사랑해. 아버님들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요. 하긴 찬원 씨의 다정함과 자상함도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겠지요. 찬원 씨는 편스토랑에서 총각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침을 직접 만들어 부모님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먹으면서 부모님 곁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이 제가 보내드린 반찬 드시면서 곁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날도 우리 찬원 씨 부모님께 손편지도 쓰지요. 늘 엄마 아버지가 해주시는 음식 바다만 먹다가 오랜만에 김치랑 반찬 직접 만들어 봤다며 서툰 솜씨지만 맛있게 드시고 아들이 해준 반찬 드시면서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달라. 자주 못 찾아뵈어 늘 죄송하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리고 늘 사랑한다고. 세상에 이런 아들 또 없습니다. 반찬을 받은 찬원 씨 아버님도 맛있게 먹을게. 몇 달은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진짜 찬원이는 음식의 신이다. 셰프리 굿굿 사랑해요. 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볼수록 부러운 집안입니다.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까지 해서 4명이 20년 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찬원 씨 가족여행은 7살 때 대구에 있는 팔공산 쪽에 갔던 기억뿐이라고 하지요. 고향이 대구니까 그냥 집 근처가 되겠네요. 하물며
아버지 어머니는 가게를 하느라 바쁘셔서 동생과 함께 삼촌이나 이모, 고모, 가족여행에 같이 끼어서 갔었다라고 하면서 돈 벌면 가장 하고 싶던 게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가슴을 뭉클하게 한 적이 있었지요. 본인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여행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원 씨는 편스토랑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다 다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부모님 가게가 고깃집이라 기본 장이 양파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파를 썰 일이 되게 많았다고 하지요. 양파를 하루 종일 썬다고 했는데요. 우리 효자인 찬원 씨, 엄마 아빠 도와드리다 그때 베어서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찬원 씨는 그때 거의 속살이 보일 정도로 베었었는데 본인 걱정할까봐 그냥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 청년. 살아온 모든 모습이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찬원 씨는 장윤정 씨의 도장 깨기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에 의하면 아버지도 미스터 트롯에 나이 제한이 없었다면 나가려고 하셨다면서 넌 내가 나갔으면 4등이야 라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탑7의 부자가 다 계셨다면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불후의 명곡 신년 오디션 스타 가족 특집이 있었는데요. 홍지은 양, 박창근 씨가 나왔지만 신승태 씨가 그날 아버님과 같이 나왔었지요. 우리 찬원 씨도 이날은 아버지와 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찬원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귀여우신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찬원 씨와 통화할 때 아이고 이찬원이 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찬원 씨 아버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미스터 트롯 끝나고 얼마 안 돼 인지도가 낮았을 때는 미스터 트롯에서 미를 차지하신 이찬원이 라고 하셨다는데요. 아버님이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그러셨을 겁니다. 찬원 씨는 이날 은혜를 확실히 갚는 찬원 씨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2.7평짜리 친구의 집에 얹혀 살았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성공하고 갚겠다고 했는데 방송이 끝난 후 10배 커진 집에 같이 사가서 월세와 관리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같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친구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월세를 알아보길래 시원하게 그냥 다 줬다라고 해서 은혜 갚는 찬원, 통 큰 찬원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찬원 씨는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고마운 거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또 한 번 부전자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료를 찾기 위해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찬원 씨의 냉동실은 한눈에 보기에도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냉동실에서는 찬원 씨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장어탕, 닭게장, 동태탕, 막창, 무뼈닭발, 추어탕, 양념 소불고기, 간장게장 등 아들에게 늘 정성껏 음식을 해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한국의 모범이 되는 가족이길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찬원 씨의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100년 기획, 말모이 100년이란 기획에서 찬원 씨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내신 외할머니는 대단 그 자체이자 대단이란 글자의 현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산, 맺고 신만, 그러니까 쓰라리고 고생 또는 고통스러움이란 뜻인데요. 청년의 어휘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노래하는 철학자 찬원 씨,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전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제가 전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는 35세 혼자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찬원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남의 밭은 물론이고 벽돌 공장이며 시멘트 공장 안 다니신 데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로 바빠도 당신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하셨고 넘치는 에너지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큰 손자를 금이야 오기야 돌보셨는데 손자들 돌보시다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농사짓다 뱀에게 물려 입원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하지요. 당신 돌보실 틈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하시고 언제나 힘내라 최고라며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신 할머니. 사랑의 콜센터에서 구슬픈 가족들의 사연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것도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라고 했었습니다. 2020년이었죠. 싱글즈라고 하는 잡지의 인터뷰에서 찬원 씨는 가수 이외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군대에 갈 때까지 한 번도 가수 이외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대하고 보니 직업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거였고 경제학과 학생이니 은행원이나 공무원 등의 직업도 생각해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중개업을 하는 것도 고민해 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식업을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지요. 트로트 음악에 대한 꿈을 놓은 적은 없지만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이런 찬원 씨 마음을 다시 붙잡아준 분이 바로 외할머니셨다고 했지요. 우리 동네 전국 노래자랑이 온단다. 우리 손자 노래하는 거 꼭 보고 싶다. 할미 소원이다. 라는 말씀에 외할머니 사시는 경북 상주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무대에 섰는데 예심에서 제일 마지막 번호 499번이었다고 하지요. 무대 위에서 외할머니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외할머니의 자랑 이찬원입니다. 라고 외치던 청년. 하늘도 감동한 걸까요? 물론 실력이 있어서이겠지요. 어쨌든 1등, 최우상을 타게 됐고 때마침 미스터트롯 예선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문경 랄라 여름 콘서트 공연이었는데요. 외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 참 해맑은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찬원 씨는 외할머니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공연장 도착 전에 할머니 용돈을 찾기 위해 가은 읍내 농협을 방문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었지요. 작년이죠. 10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에 2019년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탄 이후 3년 만에 찾아와 너무 감개무량하다며 공연을 하던 찬원 씨. 상주 시민들도 사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이날 공연에도 상주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신 찬원 씨 외할머니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찬원 씨 공연 중에 우리 외할머니가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막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의 그 환한 웃음.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이런 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도 정말 즐겁고 뿌듯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찬원 씨의 노래 메밀꽃 필 무렵을 녹음하는데 오래 걸렸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파악하면서 불렀는데 중간에 울컥하는 포인트도 있었고 실제로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외할머니 생각을 하며 불렀다고 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36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보내셨을 할머니가 자꾸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KBS ETV의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주제로 한 6월의 메뉴편이 있었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신박한 브런치 메뉴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러던 중 찬원 씨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정말 많이 만들어주신 음식이라며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외할머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선택한 메뉴는 잡채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잡채가 아닌 경상도식의 강렬한 매운맛을 더한 새빨간 비주얼의 빨간 잡채였었지요. 찬원 씨는 외할머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빨간 잡채 위에 치즈를 듬뿍 올리고 오븐에 구워 빨간 잡채 그라탕을 완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말에도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가
찬토 백반집을 운영하기 위한 밑반찬을 만들 때였던 것 같은데요. 도토리묵을 만들던 찬원 씨는 묵은 맨날 우리 외할머니가 직접 써주셨다 라면서 집에서 김치 넣고 묵사발도 해주시고 그랬다라는 추억을 되새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주에 갔는데 할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마을 회관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할머니 어깨가 엄청 올라가셨다고 하죠.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손주가 2,000원인데요. 그리고 찬원 씨,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바로 전화를 걸지요. 할머니에게 얼마 전에 상주 갔을 때 기가 살았나? 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역시 손주 걱정뿐입니다. 힘 안 드냐고, TV로 보니까 아주 힘들어 보인다며 손자를 걱정합니다. 찬원 씨, 나이 젊은데 힘들 게 뭐가 있냐? 라며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주지요. 이걸 보던 이연복 셰프는 할머니하고 통화하는 게 대단하다. 부모님하고도 잘 안 하는데 라며 기특해 하는데요. 정말 기특한 청년입니다. 찬원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들에게 설맞이 손편지를 보낸 사연을 올린 적이 있었지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글씨를 크게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참 어찌 이리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기는지. 찬원 씨 군대 갈 때 할머니가 우시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적으면서 지금도 늘 아름다운 할머니, 인생은 70터이니 손자랑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항상 좋은 시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편스토랑에서 우리 찬원 씨 배추전을 해먹기도 했었죠. 그러다 아련히 외할머니를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면 배추전을 해주셨다고. 그리고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멀리서 계속 안 들어가시고 손을 흔드시던 할머니.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제가 아버님을 따라 서울에 오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공자께서는 효는 만행의 근본이요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것도 효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실천하는 우리 유교보이 이찬원 씨의 가족 이야기의 마지막 편, 이찬원과 이찬규 형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친지분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올해 2월이었죠.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찬원 씨가 명절에 부모에게 용돈을 계좌로 보내드리고 용돈 봉투를 할머니, 동생 등 2촌, 3촌부터 4촌 형제들 그리고 5촌 종족화까지 다 챙겨 돈 봉투가 40개에서 50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용돈 봉투 하나하나에 사인과 편지도 써서 보내드린다는 청년. 남다른 가족애를 가진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우리 찬원 씨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젓갈을 좋아해 집에 오징어 젓갈이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감기에 걸린 동생을 위한 반찬을 준비했었는데요. 동생이 졸업반이라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많다고 걱정을 하면서 흑돼지 조림부터 오징어를 직접 손질, 건조까지 하며 정말 요리에 진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징어 젓갈에 오징어 강된장까지 만들고 속초에서 공수한 신선한 오징어 20마리를 직접 내장을 분리하고 세척을 해서 건조방에서 건조망에 가지런히 나열해 이틀을 말려 적당히 마른 피대기, 그러니까 뭐 반건조 오징어지요? 를 가지고 버터구이 오징어까지 그리고 동생에게 쪽지까지 남기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찬원 씨는 동생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리 착한 사람이 착하다는 건 날개만 없다는 거겠지요. 너무 착하고 부모님에게도 너무 잘한다며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항상 동생을 챙겨주는 형님이 말하는 천사 동생. 두 분 다 날개를 잃어 지상에 있나 봅니다. 찬원 씨는 편스토랑을 통해서는 정말 부러운 형제 케미를 보여준 적이 또 있었지요. 편스토랑에서 안주를 주제로 한 메뉴 대결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직접 손질해서 보내주신 대구 막창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도 너무 예뻤었습니다. 찬원 씨는 15년 막창집 아들답게 능숙하게 막창을 구웠고
여기에 아버지 노하우가 담긴 양파조림도 뚝딱 만들어 곁들였었지요. 참 아버님 많이 도와준 아들다웠습니다. 그리고 막창 볶음까지. 그리고 사진을 찍어 내 생애 전부라고 저장돼 놓은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립니다. 잠시 후 남동생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찬원 씨 휴대폰에 저장된 동생 이름에 하트가 가득했지요. 이건 사실 연인들도 어려운 건데요. 찬원 씨 동생에게 전화 걸어 정겨운 사투리로 나 안 보고 싶나? 동생 역시 다정한 말투로 보고 싶다. 이 놀랍도록 다정당감한 찬찬 형제의 대화에 이연복 셰프도 어떻게 형제끼리 이렇게 정답냐라고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자식 있는 부모님들이 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저랬으면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찬원 씨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동생이 고3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바쁘셔서 학부모 상담을 못 가 찬원 씨가 갔었다고 했죠. 1학기, 2학기 학부모 상담이 모두 찬원 씨가 휴가 나왔을 때라 모두 찬원 씨가 갔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형이기도 한 거지요. 마침 부모처럼 동생 군입대 날 오열을 하는 다정다감한 형.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부모님이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챙겨 먹여야 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동생이 애틋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장희정 씨의 도장 깨기 스페셜 수제자로 함께했던 찬원 씨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장희정 씨는 찬원 씨 동생의 노래 실력을 궁금해 하시지요. 찬원 씨 1초의 망설임 없이 저보다 잘해요 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노래 실력은 미스터 트롯 때부터 저희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동생도 노래를 무척 잘한다고 하면 3부자가 다 뛰어나다는 건데요. 정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찬원 씨는 노래도 본인보다 잘하고 생긴 것도 본인보다 더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도장 깨기 대구편이 만들어진다면 아버지, 동생과 함께 출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꼭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원 씨 고모분 얘기도 있었지요. 찬원 씨 둘째 고모분이 고령의 금산 황토가마 숯불 찜질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가시면 곳곳에서 찬원 씨의 사진 등의 흔적을 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삼겹살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삼초 삼겹살이라고 해서 삽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해 숯불에 넣어 초벌을 하고 식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구워 먹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밌었던 일도 있었죠. 대구 콘서트에서 찬원 씨는 고모가 3분 계시는데 와 계셔서 몇째라고 말 안 하겠다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모분이 콘서트 전날 맛있는 거 해가겠다고 내일 먹고 싶은 거 없냐 라며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찬원 씨 콘서트 끝나고 바로 서울 가야 해서 콘서트 전이나 후에 인사도 못하고 가야 할지 모른다고 했더니 안 되는데 장민호 씨한테 꼭 너가 막내 고모 막내 고모가 장민호 씨 좋아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편스토랑에서 배추전을 만들 때였지요. 찬원 씨 고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모는 우리 찬원이는 누구한테도 잘하고 고모한테도 잘해서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찬원이 사랑해로 통화를 마무리하지요. 그리고 이모도 배추전 레시피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고모, 이모와 살갑게 대화하는 찬원 씨의 모습에 편스토랑 출연자들은 아 저렇게 친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기 좋다 라며 흐뭇해 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사촌형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기도 했었지요. 이 축가 동영상은 사실은 공개돼 있는데요. 찬원 씨는 말끔한 셔츠 차림으로 남진 장윤정 씨가 듀엣을 불렀던 당신이 좋아를 구수하게 열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촌형님 기 좀 살았을 것 같아요. 대구에서 사촌형님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고도 하지요. 더 리터 대구 반월당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입구부터 가게 안에 우리 찬원 씨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전할까 말까 했는데요. 큰아버지는 대구에서 날마다 복이라는 복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그냥 제 추정입니다.
찬원 씨는 재능만을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 바르고 긍정적인 인성, 무엇보다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아는 준비된 스타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찬원 씨의 밝은 내일을 더욱 기대하면서 오늘로 찬원 씨의 가족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다른 가족애를 가진 찬원 씨여서 다른 연예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가족 이야기를 다룰 수 있어서 다루는 동안 제가 더 흐뭇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찬원 씨의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